안녕하세요. 지원조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와 함께 농지를 찾고, 그 다음에 농지를 분석을 하고 하면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을 하셨는데, 거의 매입과 동시에 4억 정도가 이득이 확정이 된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은 지금 처음에 아무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셨는데 저와 같이 임장도 다니고 그다음에 농지도 찾아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그 농지를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록까지 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영농 경력을 쌓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회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어, 그 어느 분들도 사실은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도 매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을 받는 목표로 연금 준비를 하는 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 또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땅은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들을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농지연금으로 던질 수 있는 출구가 확실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면은 사실은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 경매를 통해서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세까지 보유한 다음에 농지연금에 던지는 그런 목표로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순간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의 50% 또는 50% 이내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낙찰금 또는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자를 내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담보가액의 30% 이내에서 대출액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싸게 농지를 매입하면 할수록 그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식 아니면 농지연금의 제도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이 토지 경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라든가 토지 분석, 지역 분석, 가격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증을 이 낙찰 받은 다음에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입찰하기 전에 농지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대상 농지의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장을 가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농기계 진출이 가능한 도로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들이 많이 그 궁금해하는 영농 경력 쌓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경작 협의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농사를 지을 건 아니고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해나가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잘 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내가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용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서류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문제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해봐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자신의 실력도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농지연금이나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 그다음에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농지연금 농지를 잘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각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료들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저의 회원분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그 회원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 토지나 농지연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연락이 왔을 때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은 충분히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물건을 찾고 그 다음에 임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경매장도 같이 한번 가봤었는데, 결과적으로 10건 이상의 경매 물건하고 일반 매매 물건을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뭐 궁금하신 부분은 또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토지 분석, 가격 분석, 입지 분석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장은 사실 이 선생님과는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같이 가봤고, 임장을 가면서 우리가 주로 좀 봐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같이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장도 같이 한번 가봐서 입찰까지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요. 다만 뭐 폐찰은 했지만 그래도 입찰서에 충분히 분석을 한 농지를 입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함께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스스로도 이제 경매장에 가서 입찰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작 협의까지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을 하셨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용농 경력을 쌓기 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은 올해부터 1년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배우자분도 함께 농업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영농 경력이 부부 두 분 다 올해가 1년 차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매입하는 순간부터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득이 확보되는 그런 농지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께서 낙찰받은 이 물건은 평택의 현덕면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농지가 이 물건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농림지역에 있는 또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입지적으로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이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역과도 그렇게 멀지 않는, 그리고 현덕면 자체가 앞으로의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위치한 농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는 정말 가격적으로 너무나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가가 3억 6천으로 나왔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해 기준으로 3억 6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약 한 1.8배에서 2.0배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은행 감정을 의뢰를 해봤습니다. 탁상 감정이긴 하지만 은행 감정을 의뢰했을 때 약간 8억에서 9억 정도 사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8억 5천 정도라고 잡으면 거의 한 5억 정도가 거의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경영이양형이라는 상품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영이양형은 감정가의 90%가 아니라 감정가의 100%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의 추가적인 우리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농어촌 공사 또는 농지은행에서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굉장히 매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서도 우선순위를 만약에 매긴다면은 제1 우선순위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지의 토지 정보를 같이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 도로 전면 여부를 보게 되면은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좁은 도로가 한 면에 붙어 있다는 거고, 가로 열고 관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지가 아니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농지연금에서 제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배제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토의 이용계획,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계획 관점에서 보면은 생산 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기존에도 농사를 잘 지어왔고, 앞으로도 농업 경영이 제1 원칙인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작 협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지를 우리가 경매로 싸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때 새롭게 농사를 짓고 밭갈이를 하고 농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작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근방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쭉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농지의 가격은 더욱더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녹지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가축을 사육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출구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100% 농지연금에서 받아주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농업이 제1원칙인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농지의 가격은 앞으로도 지역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현재의 매입한 금액 단가 기준으로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이익이 확정된 그런 농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농지를 지금 아까 8억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오른다고 해도, 5년 안에 안 오른다고 해도 이 농지만 가지고 월 300이 평생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가가 8억을 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넘게 되면은 배우자분과 분할을 해서 이제 이 선생님은 월 300을 충분히 받고, 왜냐면 연세가 이제 60세시고 60세가 넘으셨고 이제 5년 후에 농지연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월 300을 평생 동안 받고, 또 배우자분도 이 농지를 분필이 된 이 농지를 가지고 또 연금을 받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농지 하나로 사실은 이 부부의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매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분은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떤 농지를 보더라도 이게 농지연금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문제는 있는지 아니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근방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쭉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농지의 가격은 더욱더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녹지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가축을 사육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출구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100% 농지연금에서 받아주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농업이 제1원칙인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농지의 가격은 앞으로도 지역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현재의 매입한 금액 단가 기준으로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이익이 확정된 그런 농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농지를 지금 아까 8억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오른다고 해도 5년 안에 안 오른다고 해도 이 농지만 가지고 월 300이 평생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가가 8억을 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넘게 되면은 배우자분과 분할을 해서 이제 이 선생님은 월 300을 충분히 받고, 왜냐면 연세가 이제 60세시고 60세가 넘으셨고 이제 5년 후에 농지연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월 300을 평생 동안 받고, 또 배우자분도 이 농지를 분필이 된 이 농지를 가지고 또 연금을 받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농지 하나로 사실은 이 부부의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매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분은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떤 농지를 보더라도 이게 농지연금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문제는 있는지 아니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